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기 사연들은 자주 들으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안타깝지만 지 복 지가 찬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저희 시누이입니다. 시누이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면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해서 좀 안 됐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하면 시누이 흉본다고 욕 들을까봐 아무데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만약에 듣는다면 알 수도 있게 되겠지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럼 저희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남편과 제가 만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20대 후반의 헬스 트레이너로 만났습니다. 잘 나가던 서울 모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서 둘 다 트레이너로 일을 했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최대로 졸업하고 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해부학과 근육학을 공부하며 트레이너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지도자 과정에서도 남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서로 공부하느라 바빠서 관심 가질 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같은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면서 회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친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일 이야기나 하는 사이였죠. 일하는 헬스장에서는 서로 각자 회원 챙기느라 바빠서 대화할 틈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추파를 던졌죠. 혜진 씨는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좀 지칠 법도 한데 쉬는 일이 없으시네요.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적성에 맞는 일 하니까 행복하고 좋잖아요. 성민 씨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 저보다 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긴요. 뭘. 성민 씨도 멋있으세요? 그냥 거칠애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저를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어서 대회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자부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뒤에는 저에게 운동을 배우는 회원님도 많아졌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본인도 열심히 트레이닝을 한 후 그 다음 연도에 남자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편이 우승한 후에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승 트로피를 들고 연단에서 내려오자마자 저를 끌어안아서 하마터면 잽을 날릴 뻔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당시에 복싱도 배우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안고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혜진 씨! 당황한 제가 남편을 떼어내며 말했죠. 아니, 왜 이러세요? 혜진 씨, 저 혜진 씨 많이 좋아해요. 혜진 씨 덕분에 자극받아서 이렇게 대회 우승도 할 수 있었어요. 혜진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많이 당황스럽긴 했는데 우승하고 기쁜 상태에서 저에게 고백할 생각을 먼저 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가깝게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경력도 쌓고 저희만의 헬스장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서로 하는 일도 같고 관심사도 같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운동도 헬스 외에도 남편도 제가 하던 복싱 등을 함께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며 연애하다 보니 어느덧 연애를 3주년 기념일이 되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헬스장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헬스장으로 와봐. 아니, 왜? 나 집에 다 가는데. 오늘 약속 있다며. 우선 와봐.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속으로 기념일인 것도 모르면서 헬스장에는 왜 다시 오라는 건지 투덜대며 헬스장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헬스장에는 모두 퇴근하고 불 꺼진 헬스장에 촛불 전등으로 하트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뭐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청혼하더라고요. 혜진아, 우리 사귄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구나. 나는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왠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뚝뚝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이제 결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청혼을 했고 얼마 후에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형편은 고만고만했어요. 시댁에서는 겨우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한 돈을 보태서 마련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도 그에 맞게 혼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작은 아파트긴 했지만 신혼생활하기에는 충분한 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죠. 그래도 앞으로 저희 둘이 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도 늦게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았는지 트레이너로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카페도 만들고 회원수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덕분에 남편도 저도 돈벌이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 시기 즈음에 헬스 PT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저희는 돈을 벌면 사치 부리지 않고 쓸 곳에만 쓰면서 열심히 저축했죠. 남편은 운동을 하면서 주식을 배워서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도 좀 땡기고 해서 결혼 5년 후인 30대 후반에는 막 지어지기 시작한 신도시에 크게 헬스장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구도 좋은 걸로 구비하고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도시라 입주한 주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수가 늘지 않아서 적자를 맺지 못했죠. 걱정이 많이 늘어가던 중에 신도시의 사람들이 부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차린 지 1년, 2년이 지날수록 회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직원도 새로 뽑게 되었고 저희가 바라던 바대로 꿈에 한층 가까이 다가갔어요. 헬스장에 회원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 신도시에서 전세로 이사해서 살던 집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저희 둘이 꿈꾸던 삶대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37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인생을 열심히 잘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가족 중에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저는 언니가 2명 있는데 둘 다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각자 일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하나 있는 여동생, 바로 저의 하나뿐인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4살이 어린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22살에 바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시누이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변변치 못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본인 가게를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준비하다 보니 서로 싸움도 잦아지고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소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가 33살 되던 해에 중학교 동창생 동창 모임에서 친구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다나 봐요. 그게 신우이 남편에게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신우이의 남편이 이혼 소송 걸어버렸고 신우이는 위자료도 물고 양육권까지 빼앗긴 채 혼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33세 알몸으로 쫓겨난 신우이는 너무 어릴 때 결혼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죠. 그래도 33이니까 뭐든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희들이 다독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신우이는 불이 죽은 채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참견 말라고 짜증만 냈어요. 그리고 시댁 부모님 댁에 처박혀서 몇 달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하나뿐인 여동생이 그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부부가 신우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가지고 시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데도 방에서 꼼짝 않고 나오지 않아서 남편이 억지로 문을 열고 신우이를 불러내려고 했어요. 선정아, 좀 나와봐. 이야기 좀 하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신우이가 소리치더라고요. 됐어. 잔소리 할 거면 그냥 가. 시부모님은 그런 아가씨를 보며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방문에 대고 또 이야기했죠. 선정아, 너 아직 어려. 앞날이 창창하다고. 무너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우리가 도움 줄게. 나 좀 내버려둬. 나 힘들어.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남편을 거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이럴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랬더니 방문을 획 열고 나온 몰골이 말이 아닌 신우이가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언니까지 왜 이래요?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들 나한테 신경 좀 꺼.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두 분이 시장에서 분식점 운영하시며 힘들게 사시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며 대책 없이 지내는 신우이가 한심하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신우이에게 더 이상 저희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시부모님께 용돈 두둑히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에게 더 이야기했다가는 참견한다는 소리만 듣게 될까봐 그냥 두고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한 달 후쯤 신우이가 창업을 하겠다며 도와달라고 저희 헬스장에 찾아왔어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웬일로 여기까지 다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라고 할 땐 안 오시더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회원분 트레이닝이 끝난 남편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선정이 웬일이냐? 뭐 할 말이 있어? 응? 언니 오빠랑 상담 좀 하려고. 그렇게 방구석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처럼 굴던 사람이 상담을 하겠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어디 카페라도 가서 얘기할까? 응? 그러자. 남편과 저와 신우이는 함께 헬스장 밑에 있던 카페로 갔습니다. 음료가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뭇거리던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니, 저 이런 카페를 하고 싶어요. 무기력하게만 지내던 신우이가 뭐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반갑더라고요. 뭐? 카페 하고 싶어? 놀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신우이의 표정을 본 적이 드문데 눈빛이 반짝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움을 좀 달라는 거였어요. 알다시피 내가 가진 돈이 없어. 아빠가 좀 도와주신다고는 했는데 그걸로는 모자라. 오빠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고 싶었어요. 당시에 헬스장도 잘 되고 있었고 돈벌이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몇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신우이가 고맙다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지만 남편도 저도 갚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신우이가 새 출발에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남편은 신우이에게 그냥 카페 운영 잘하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동업을 하는 친구가 카페 운영을 해봤던 친구라서 다른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와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하고 2달 뒤에 저희 옆 동네에 카페를 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카페를 창업했을 당시에는 오픈빨이라고는 해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화환도 보내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동네가 유동인구도 많고 목이 좋아서 동네 주민들이나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카페에 많이 드나드는 모양이었어요. 저희도 가서 직원들 음료 잔뜩 사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신우이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신우이가 새 출발을 잘 시작한 것 같아서 저희도 안심이 됐었죠. 저희가 음료를 주문하자 상기된 표정으로 신우이가 말했어요. 헬스장까지 가려면 20분은 걸릴 텐데 이 많은 걸 포장하려고? 그럼 우리 동생 장사 잘 되게 도와줘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신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봐봐, 손님 엄청 많지? 그렇게 기뻐하는 신우이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축하 인사를 해줬죠. 아가씨, 손님 정말 많네요. 좋으시겠어요? 이제 걱정 말고 행복하게만 사세요. 아유, 언니도 참. 알겠어요. 고마워요. 매번 어두운 표정의 얼굴만 보다가 그렇게 해맑게 인사했던 것이 눈에 환한데 신우이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를 카페를 키워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아가씨도 작은 빌라 하나를 얻어서 따로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자 장사에 대해 잘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던 신우이를 동업자가 이용했던 거죠. 신우이 모르게 신우이 친구가 카페의 상표권 등을 빼앗고 몇 푼의 돈만 쥐어준 채로 카페에 손을 떼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동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카페에서 손을 떼게 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신우이가 딱했어요. 저희가 소송을 하려고 알아봤는데도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나마 커피숍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빌라를 얻어 혼자 살고 있었고 그 사기꾼에게 몇 푼이라도 돈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다른 장사를 시작하기도 빠듯했죠. 신우이는 다시 저희에게 손을 벌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예전처럼 집에 처박혀 있지 않고 큰 고깃집의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건지. 물론 신우이의 잘못으로 생긴 일들이기는 했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신우이가 일하는 고깃집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서 신우이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신우이는 바짝 말라있더라고요. 저희가 밥을 사겠다고 하고 근처에 있던 한식집으로 데려갔죠.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인생이 가여워서 잘 되고 있는 우리 헬스장에서 카운터라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표정으로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혹시 저 때문에 눈치를 보나 싶어서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카운터라도 봐요. 식당 일 힘들지 않아요? 평생 일도 안 해보고 산 사람이. 그러자 저를 획 돌아보더니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대답하더라고요. 뭘요? 지금 저 동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저 일하는